올림픽 분위기에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옛날 스포츠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만한 시그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평창 겨울올림픽에 개회 선언을 하는 대통령이 만약 박근혜였다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올림픽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뉴스관장 개회 선언을 한 시사평론계의 문재인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응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네. 예.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사평론계 펜스 아닙니까? 분위기 다 망치고 간. 펜스는 너야? 아닙니다. 예, 그래요.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이 김일성 주석을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예, 성대모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김수민은 김용민을 닮았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시사평론계의 가면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민을 닮았다는 거는 철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도 닮은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내면부터 외모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내면까지.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합니다. 시사평론계 펜스로 합시다. 펜스는 제가 아까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사람 시사평론계의 빤스. 예,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마이크를 잘 뒤집어서 썼네요. 자, 그래요. 오늘 따라 이제 시작부터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 주간 방송사 NBC가 말이죠. 네. 김용민은 김수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그런데 김수민은 김용민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롤모델이다. 네. 이렇게 말한다고 뭐 보도했습니다. 최태민입니까? 자, 정신 그렇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다. NBC가 아주 정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저는 그 평창올림픽 성화점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성화봉송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 마지막 성화봉송을 보면서 심금이 울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사평론계의 김연아 선수가 불을 붙인 항아리, 시사평론가의 항아리. 네, 시사평론계의 항아리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항아리가 무척 컸어요. 항아리가 네. 그 백자인가요? 네. 백자. 네. 그거 문 대통령이 아마 그거를 프랑스는 아니고 하여튼 유럽의 어떤 정상한테 선물로 주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 여러 각도에서 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봤을 적에 뭐 뜬금없이 저 뭐지 했는데 불 붙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아리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거죠. 시사평론계의 항아리. 네, 그 진심을 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모든 걸 다 닮았어요. 니도 닮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닮은 우리 이승원 평론가. 자, 함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이미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개회식의 감동이 사라지지는 않을 때군요. 화요일에 올라갔을 테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회식을 안 봤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 시사평론계 팬스네. 바로 현장을 이탈하고. 예. 저는 개회식을 안 보고 영화를 볼 일이 있어서 극장에 갔더니 저희 집 5분 거리에 극장이 생겼거든요. 네, 극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봤어요, 영화를. 뭘 보길래 굳이 그 시간에 가서 봤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뭐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일단은 오늘 보자 해가지고 개막식에 락 밴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염력이라는 영화를 보러 그 시간에 갔더니 개막식 때문인지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금요일 밤인데. CGV 그 불산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CGV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 메가박스 불산점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지? 네. 그 말고 광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롯데시네마 불산점 상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롯데시네마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디오방 같은데. 비디오방. 요즘 비디오방이 있나? 요즘 없나? DVD방.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난 그 우리 애인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Shall We Dance를 봤는데 그 애인이 바로 제 지금 아내인데 아니 거기 나오시는 분이 왜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니 장모님이 영화도 하시냐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역시 그 광고가 들어왔는데 좀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의 격을 위해서
예, 가라 광고라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가라 광고요? 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다스. 다스 좋다. 카시트. 뉴스 간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스 네이처 어때요? 아 좋습니다. 뭐 네. 다스 네이처 참 아니, 좋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스 네이처로. 네. 근데 몇 주간 하도 들었더니 굉장히 유명한 회사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그래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 우리 번호. 청취자들한테는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아니 저 우리 오동진 선생이라고. 영화평론가요? 아, 네. 오동진 선생을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나한테 070-406-7779 진짜요? 진짜 그랬어. 자기 시켜 먹었대. 그래서 아 진짜? 예,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그분이 카페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가끔 가는데 자기도 지금 팟캐스트 하고 계신다고 본인도. 네. 아 맞아, 뭐 그래가지고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카페에서도 간장게장에 개는 빼고 간장을 팔겠다는 거야. 간장을. 예. 간장만. 참 우리 오동진 선생도 맛이 갔다. 예. 우리가 참 시대가 빨리 너무 급변하면서 네. 맛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동진 선생이 무슨 영화 팟캐스트예요? 타부무비라는 팟캐스트를 하는데 네. 저번에 왜 잠깐 휴가 갔을 때 나오셨던 그분이 하는 팟캐스트 갑자기 여기 나와서 10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예. 근데 오동진 평론가 유명한데. 네. 여기에 나오신다고요? 네, 한번 뭐 이렇게 농담으로. 네. 나도 거기 언제 제가 한번 휴가를 갈까요? 유료 서비스라고 전해주세요. 유료 한 번 나올 서비스. 때마다 한번 100만 원씩. 아, 100만 원씩 그렇습니까? 내야 한다. 저기 부가세 별도. 저번에 10만 원이라더니 그새 오른 겁니까? 아 그럼 지금 벌써 100위 안으로 들어왔는데 100만 원 받아야지. 그렇구나. 하여튼 앞으로 1000위 안에 들어오면은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뭐 강남 집값도 아니고. 역행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한 평당. 한 평이 33.3제곱미터 아니겠습니까? 아, 세제곱미터인가? 한 평이요? 네. 3.3제곱미터. 아, 그런가? 언제 또 바뀌었지? 예. 계속 바뀌어요. 하여간 네. 뭐 저희가 그 시간만큼 네. 나름대로 미터기를 돌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담네이처 광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이 명절 때, 네. 설날 때 워낙 다담네이처가 바다에 가서 직접 잡아옵니다. 네. 직접 잡아와서 주문이 들어오면 일단 바다로 가서 잡아와. 전화기 잡고 바로. 그렇지. 간장에다 넣어.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대면 보내주거든. 이거 뭐든지 주문해야만 이렇게 잡는 다담네이처이기 때문에 속이 허할 때 다담네이처로 먹어주면은 네. 또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전화번호 070-406-7779 다담네이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이번엔 또 보험 해결사 옥대수 뭐 주문이 많아요. 뭐 지난번에 뭐 네. 암으로 좀 특화됐다. 뭐 암 한 놈만 팬다더니 그 암 한 놈만 팬다는 말 하지 말아달래. 자기가 먼저 주문해 놓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요. 그러더니 뭐 자기가 무슨 뭐 강원도 화천 7사단 5연대 2대대 5중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거 저를 겨냥한 건가요? 제가 화천에서 훈련소 생활을 했다고 아마 방송 중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야, 같은데. 네가 무슨 존재감이 있다고? 어? 네가 군대 간 걸 네. 누가 알아? 어? 존재감도 없는데 제가 반대할 때마다 왜 자꾸 발끈하세요? 한심한 옥대수입니다. 이 마케팅 포인트도 못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옥대수를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 우리도 진짜? 예, 섭외 전 과정을 다 섭외 전 서버 010-9359-1348 갑니다. 예.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여기로 전화라고 해놓고는 나 참이. 자 010-9359-1348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3번 이상 울리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영업하시는 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김영민 씨. 예 지금 제 옆에는 시사 평론계의 암적 존재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한 것이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거 소개해달라고 합니까? 제가 소개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솔직하신데요. 아니 심지어는 무슨 내가 다니는 목욕탕에서 한번 만났다. 아니 이런 걸 보내서 이걸 홍보해달라는 거야. 뭐야 이게 대체? 아니, 그러니까
팬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건데. 예, 옥대수 씨. 예. 네. 자,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고요. 음.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병원에서 상담을 좀 주로 해요. 아, 병원에서 상담을 한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 오신 분들이 보험이 답답하잖아요. 자기 보험이 이제 좀 뭐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좀 부드럽게 도와드리고 약관상 보험의 법이 약관이니까 예. 그런 거에서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해결사라는 이름을 좀 쓴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이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냥 우통 벗고 들어 눕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죠. 한 방법. 맞습니다. 좀 땡깡 좀 부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 말이 안 통하는 보험사들한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사실. 아, 그런 것도 해주신다? 말로 하죠, 저도. 말로. 아. 말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로. 예. 승률이 어떻습니까? 몇 할 때예요? 승률이? 전 6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맡은 건에 대해서는 거의 100% 승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이거 뭐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옥대수 선생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뭐 어느 분이 아쉬울 때 우리 옥대수 선생에게 010-9359-1348로 전화해야 합니까? 보험금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디 입원하시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주로 두 가지 고객들이 두 분이 보내주시면 네. 제가 잘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여간 옥대수가 손대서 망한 적이 없다. 이런 점을 그럼요.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가성비 탁월한 보험으로 가입 원하는 분, 내 보험이 보험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대 소리 같은데요? 아, 사탕 하나 먹는다. 이런 무성해. 이게 고객의 전화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여유가 있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010-9359-1348 보험해결사 옥대수입니다. 네, 이게 잘 안 되면은 생수사업 합시다. 생수사업. 옥대수 해가지고 옥대수. 네네. 네. 옥대수 그 생수사업이 뭐 대수입니까? 옥대수. 네. 옥대수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으로 또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옥대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옥대수 보험 해결사 010-9359-1348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사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게 안 통할 경우. 뭐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비리 인사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벌들, 네. 특정 정치인한테 보험 들었는데 아하. 쌩 까는 거야. 이 회장님이 구속될 때까지. 예, 구속되지 말라고, 처벌받지 말라고 얼마나 삼성이 억울하겠어요. 네. 그잖아요. 아니, 우리 이제 감옥 갔잖아.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이재용 회장님 메모하세요. 010-9359-1348. 여자 우통 먹고 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보험도 해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보험이 다 됩니다. 예. 옥대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재용 네. 부회장 네. 석방. 정말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계속 있어요. 그 충격과 공포가 정말 계속 지속되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워낙 그 판결이 개판이어서 네. 결국에는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완전히 풀려났다기보다는 이거 휴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감히 예측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미 법리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가. 이정열 전 판사가 얘기했듯이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 이미 접하셨을 텐데. 그 역대급 쓰레기라는 발언은 뉴스공장 가서 했습니다. 뉴스공장. 우리 이제 뉴스관장의 경쟁사인데 네. 그걸 막 이렇게 인용을 하는 이런 행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그렇습니까? 수요일에 네. SBS 시사전망대에서 하셨어요. 맞아요. 거기서도 나왔어요. 이정열 전 판사. 네. 거기서 한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봐요. 뉴스공장보다 거기가 먼저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차는 모르겠네.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 연원을 따지면은 그럼 제일 먼저. 김용민 브리핑 먼저, 예. 그다음에 공장 SBS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아니. SBS 그리고 공장으로. 공장 예. 제일 마지막에 했다는 거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 또 해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좀 식상하다. 새로운 얘기를 하라. 이런 항의 전화가 올 만도 한데 네.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하여튼 이정열 판사, 이재용 딱
검색했더니 바로 역대급 쓰레기가 제일 먼저 예. 제목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뭐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죠. 뭐 안종범 수석 그 증거 능력 인정 안 된 것도 그렇고 문영표 전 장관은 구속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승계 과정이 없었다, 개별 현안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 문영표 전 장관과의 상관관계랑 안종범 수석과의 관계도 그 수첩도 그렇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나름 노력을 잠깐 해봤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동계 그 스포츠 있잖아요. 그걸 무죄로 하고 코어 스포츠에 넘긴 36억 원도 유죄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동계 스포츠가 무죄가 되면 코어도 무죄가 되고 동계가 유죄가 되면 코어도 유죄가 돼. 같이 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하나 동계에는 무죄로 해버리고 코어 스포츠 36억만 유죄로 하니까 이거는 그 자체의 논리 구조에서도 맞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뭐 그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다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1심에서도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시호 뒤에 있는 최순실을 보고 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죄로 했으면은 사실 코어 스포츠도 같이 무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정영식 판사의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따지더라도 대법원에서 충분히 이건 법률심이잖아요. 예. 그 사실관계를 막 따진다기보다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저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감인지 모르겠으나 뒤집힐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50억 밑으로 떨어뜨리기. 뇌물액수를 50억 밑으로 떨어뜨리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것은 정유라한테 삼성이 사준 말을 이게 사준 게 아니라 뭐 스스로 빌려준 것이다. 무상사용. 예, 무상사용. 네. 예. 무상복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들인데 또 정유라에 한해서는 무상이 또 가능합니다. 선별적 무상. 선별적 보편복지. 그것도 100% 뭐 인정하더라도 뭐 소유권 어쨌든 삼성 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용했으면은 우리 하루에 자동차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승마협회 같은데 물어보면 돼요. 말 빌려서 쓴 선수들도 있을 테니까 사용료가 얼마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책정 안 하지 않았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그 뇌물. 그렇죠. 무상 자체도 그런데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산정하기 불가하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정하기 만약에 어렵다. 사줬다면은 이게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면. 그러면 이제 36억에 더해봐. 그럼 50억이 넘어가지. 50억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사실 집유가 불가능하니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도 어떻게든 집행유예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계산을 교묘하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구입해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문상에 그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억지로 36억을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기로 OEM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죠. OEM 시사평론가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주문자 생산 방식의 시사평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TV조선에 출연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맞게 얘기해주고. 그거 맞게 얘기해주는 거지. 이수영 이번 항소심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뭐 그리고 또 뭐 저기 아무리 진보적 패널이라도 거기 나가면은 뭐 김정은 한번 씹어줘야 되고 이런 식의 그 OEM형 시사평론. 제가 그 말을 처음 만들어냈고 심지어 생계형 시사평론가라는 말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걸 희화화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그런 모델이 종편 생긴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군단급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뭐랄까 말이 씨가 됐다. 말이 씨가 됐다. 사법부까지 OEM으로 말을 사준 게 아니라 그렇죠. 사법부도 이렇게 완전히 이 삼성 맞춤형 판결을 내리는 거 보면은 우리 사회가 참 이제는 뭐 정의를 얘기하기는 매우 민망한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50억 미만 36억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영수증 끊어주듯이 그렇게 30억 띡 끊어주고 참. 이게 사실은 이제 대법원 가서는 이게 수용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뭔가 그 완성된
논리 정합성이 갖춰진 그런 판결이냐 이거 따진단 말이지. 이거 따지면 이 100% 사실 빠꾸가 나와야 그게 정인데 그래서 아닌데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세훈 2심에서 중형이 나왔는데 뭐 대법원 가가지고 무죄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예. 이런 대법원에게 무슨 희망을 거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 11월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뀐 대법관들을 다 합하면 또 바뀔 대법관까지 다 합하면 7명입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7명이 바뀌었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시대의 그 선발됐던 사람들, 발탁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제 절반은 날아가기 때문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올해만 하면은 한 올해 4명? 올해 11월까지 하면은 4명 아닌가요? 4명이고 네. 이미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김명수 대법관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미 2명의 대법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3 더하기 4면 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재판이 늦어질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석방된 것도 어찌 보면은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제 이 폼정, 폼정이요? 예, 정형식 폼정. 이거 좀 난해했어 이거 진짜. 옆방에 가고 싶어요. 취소해 주세요. 저희 옆 스튜디오에 김지원 씨가 계신데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아재랑 같이 오고 있어요. 저쪽은 김수 이렇게 앉아 있던데. 제 폼정이 말이죠. 폼정이 사실은 이재용 봐주려고 했지만은 이재용은 그야말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판결을 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폼정이 그 시정을 때렸다면은 이 구속 기간이 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 기간 안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재판을 한 적 없이 늘어뜨려도 상관없어. 왜냐 지금 1년 뒤에 해도 되고 1년 뒤에 해도 되고 뭐 2년 뒤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1년 뒤에 한다. 아니 1년 뒤도 아니지. 올 11월 이후면은 벌써 한 2월이니까 한 9개월 남았네요. 9개월. 한 10개월 뒤에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삼성은 애타는 거지 사실은. 예. 엄청 또 이제 작업이 들어가겠죠 삼성 측에서. 그런데 우리 저 SBS 기자 출신인 김프로. 이 사람이 우리 저 김용민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만 30년 했다. 그렇죠. 이분이 무슨 뭐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이렇게 법관과 함께 정치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재판만 했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잘 이끌어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2심 엉터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간다면 김명수라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판사로서도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판사를 구워 삶으면은 대법관을 구워 삶으면은 3심도 결국 이재용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대법관. 또 우리 폼정이 거의 뭐 사실상 그럼 뭐 이제 드래곤입니까? 그렇지 이제 드래곤. 이제 드래곤. 예전에 그 저 염수정 추기경을 제가 크리스탈 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 저기 지금 괜히 얘기했다. 이제 드래곤 이거 괜히 얘기했어. 이제 우리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갑자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저기 제 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설정 스님인데 컨셉 스님. 막 파일 하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컴퓨터 안에? 겁나요 지금. 예, 그래요. 그럼 대법원에 뭐 법정 스님이 나타납니까? 법정 스님이 코트 스님. 근데 뭐 김명수 그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 망쳐놓은 대법원 정상화시키라고 특별히 어떤 정권에 뭐 이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말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서 정상화시키라고 보낸 사람이 김명수인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인용이 된다면은 김명수를 굳이 그렇게 뽑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김명수 형은 재판 잘해서 사실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대법원장 그 지명했을 때 자유한국당에 반대한 이유 기억나시죠? 그 법원 행정처 등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재판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네. 그것도 황당하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는 재판만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그런 워딩입니다. 네. 나는 재판만 했다. 예. 자신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심에서 다시 우리 재용이 형이 제드래곤이 네.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용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다 떠나서 저희처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저렇게까지 안 맞는 걸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가 일단 참 민망하고. 이게 껍데기만 네. 있는 거야. 네. 야, 우리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를 이해시키라는 거죠. 판사들이 판결했으면 입 닥치고 그냥 수용이 나지 왜 시비야 이것들아. 그렇죠. 이 사법부의 그 독립을 침해하는 네. 이런 무지렁이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 일가를 냈습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기 전에 삼성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그거부터 독립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 현재 우리 사법부가 삼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정황은 많습니다. 지금 삼성의 포진해 있는 법조인들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뭐 그냥 여기 무슨 지검장 혹은 뭐 지원장 이런가 한 분들은 이런가 한 분들은 바로 이제 삼성의 이제 사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재용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두둔하는 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만약 이재용이가 김용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구속 정도가 아니라 네. 교수형이다. 교수형이다. 아니, 이재용이 김용민이라는 것은 네.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이 같은 아니라 죄를 지었다? 같은 네. 죄를 짓기는 쉽지 않지. 네. 평범한 김용민이가. 36억이 없어 일단. 네, 그렇지. 한 36억을 공이 몇 개인지도 몰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본 적이 없는 돈이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 정유라를 태우고 다녀야 돼. 직접. 아 비참하다. 그래서 이제 마작 마술. 이재용의 그 돈이 이 배경으로 있지 않는다면은 나는 뭐 그냥 바로 네. 감옥이다. 감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수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예요. 뇌물 뭐 1, 2억 해서 빵에 간 사람 한두 명입니까? 36억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저기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배고파서 훔친 이런 사람들도 구속되고 말이죠. 시정 살고 이러는 판인데 아니 36억. 그게 우리 저 후엄정이 인정한 것만 해도 36억 아니에요. 100배 양보를 하더라도 36억만 보더라도 이거는 집행유예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보다는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준 거가 36억이고 또 본인이 사실 그 뇌물을 줘서 얻은 이득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이득이 너무나 뻔하고 그게 이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없고. 근데 그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협박, 겁박에 의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참 웃긴 얘기죠. 아니 좀 따로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 말을 기업인이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폼정의 논리거든요. 무슨 전두환 박정희 때도 아니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이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용이 작심만 하면은 박근혜 죽이는 거 일입니까? 일도 아니지 사실은. 아니 이재용도 아니고 이재용의 외삼촌이죠. 홍석현의 고용사장인 손석희도 죽이는 박근혜인데 이재용이 박근혜 죽이는 거 일입니까? 이게 폼정의 논리를 연장시켜 보자면 그러면은 국민연금이랑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이 아니라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이 합병이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대가가 아니었다면 이재용이 정권에게 모종의 약점을 잡혀 있어서 그걸 털려고 줬다. 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가가 아니라면 뭘 받는 게 대가가 아니라면 다른 약점 잡혀 있는 약점을 털어주는 대가였다. 아니 법원 판결도 바꾸는 이재용이 그 정권이 갖고 있는 약점 그거 하나 돌파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거는 모를 일이라고 봐요. 근데 뭐냐면 폼정의 논리를 따라가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판사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정신분열이야. 우리 저 김수민 씨가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은
나는 이재용 씨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나는 박근혜가 나의 비밀을 쥐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위협했다라는 얘기를 재판 중에 안 했겠어요? 하고도 남았지. 안 하죠. 그럼 저 사람의 약점은 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니까. 지금 이 판사판 뭐 그야말로 공사판인데 아니에요. 뭘 가려? 그럼 또 다른 게 터질 거 아니에요. 이재용 입장에서는. 마이크 펜스 정말. 야, 너 김펜스로 해라. 오늘부터 김펜스. 싸우지 마시고요. 펜스가 그게 철자가 뭐죠? 마이크 펜스가. F가 아니라 P. P? NCE. 담장 펜스는 아니고. 저도 찾아봤어요. 담장 펜스 P 아닌가요? FN. 예, 제가 완전 영알못이라서요. 아니 근데 그 재밌는 게 최근에 기사 보셨죠? 그 1심 담당했던 재판도 사표 났잖아요. 최근에. 네, 김진동. 김진동을 내가 알지. 김진동이 누구냐면은 이게 다 낙검수하고 되게 연관이 돼요. 김진동. 뭐 했죠? 에? 그 낙검수 관련해서 재판했었나요? 그 김진동 저기 씨가? 우리 김진동 씨가 얼마 전에 우리 낙검수 김어준 주진우한테 벌금 80만 원인가 하여튼 100만 원 안 되는 벌금을 때렸어요. 선거법. 선거법.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 낙검수다가 2012년 이제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요. 3월에 김용민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걸출한 후보가 있었죠. 정말 그 판을 흔들었다. 그의 총선을 주름잡았다. 그래요. 이 좋아해야 되나 나빠해야 되나 이거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팩트 기술입니다. 그때 이제 그 손수조라고 문재인 후보 지역구에 출마했던 손수조 20대인가 그랬어. 그리고 20대.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손수조 사무실에서 차 타고 왜 자동차 지붕 뭐라고 하지? 썬루프라고 하나? 그렇죠. 이제 뚫고 올라와서 이제 두 사람이 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손 흔들고 막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흉내내 보자. 그게 잘못된 게 없대. 선관위가. 그러면 우리도 하면은 잘못이 없겠네. 그래가지고 김용민의 노원구도 아니고 서울 중구에 시청합광장에 가서 3두 노출을 했습니다. 3두인데 이제 난 정말 모가지만 나왔고 그 나머지 둘은 아예 그냥 차 위에 올라갔지.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 검찰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왜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둘 다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야. 언론인으로 고리를 잡았구나. 그렇지. 근데 내가 참 웃긴 건 뭐냐면은 자 하여튼 뭐 총선 지나고 대선 지나서 김어준 주진우가 이제 프랑스로 갔습니다. 이 선거 부정과 관련한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계속 검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를 하나 봤더니 김어준 주진우 빨리 출석시키라고. 왜 나한테 전화하냐 그랬더니 같은 패밀리 아니냐는 식이야. 같은 패밀리 말 잘했다고. 그러면은 가족이 출마를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왜 잘못이냐고. 당신들 그거 갖고 기소했잖냐고. 근데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진동 씨한테. 김진동 씨한테. 김진동인지 몰라요. 하여튼 뭐 거기 사무관한테 얘기한 것 같고. 그건 전화 온 건 검찰 아니에요? 조사관한테. 검찰에서 전화 왔다는 거. 그렇지. 검찰. 근데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됐을 때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한 가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이 두 사람을 언론인으로 분출시켜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거기서 패밀리는 그냥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동지적 관계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어준, 주진우가 헌법재판소에 냈지. 언론인은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게 맞느냐 해서 결국은 위헌. 그러니까 선거운동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3두 노출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선거법 조항 아래 뭐 이런 게 있대. 스피커를 딴 걸 쓰면은 이게 그 유죄가 된다는 거야. 그 연설은 등록한 스피커를 그렇지. 써야 돼요. 등록하지 않은 스피커를 쓰면은 안 된다는 건데 이 똑같은 혐의가 바로 탁현민 행정관. 그렇죠.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프리허그 한다고 그 아마 선거 직전 토요일일 거예요. 그 홍대 앞에서 행사할 때 등록되지 않은 스피커 썼다고. 그래서 이제 탁현민을 그거 갖고 이제 엮으려고 막 불러서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스피커 이거 갖고 지금 말하자면은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김진동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8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거 받은 거지. 스피커 때문에 네. 결국은.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야, 나 참 뭐 걸라면 다 거는 거죠. 진짜 뭐. 얘란 말 써서 미안해요. 김진동 씨. 김모 씨가. 네. 진동이 영어로 뭐지? 진동? 진동. 뭐 이런 거. 진동이 영어로 뭐지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우리 저 네이버 네. 네이버가 아니라 요즘 다음 진동. 진동이 뭐더라? 진동을 아니 그 미국 유학 갔다 오신 그러니까. 분이 뭐 어디 미국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국에 사막에 갔다 오셨어요? 바이브레이션.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바이브레이션은 그거랑 좀 다른데. 진동. 쉐이크 어때? 쉐이크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쉐이크.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잠깐 일단. 바이브레이션은 어떤 파장 뭐 이런 것. 트램블? 트램블. 아니면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자고. 바이브레이션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익숙해. 자, 바이브레이션 팀이 그걸 갖고 이제 말하자면은 재판을 할 때 기필코 자기가 법원 인사 전에 이 재판은 내가 끝내고 말 것이다. 뭐 거의 그런 의지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1심을. 네.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상징적이지도 않고 뭐 자기가 어떻게든 뭐 진실을 파고들어서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와 무관한 재판인데 기필코 김어준 주진우에게 유죄를 주겠다 이런 일념이 보였다는 거지. 우리들로서는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복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얼추 퍼즐이 맞춰져. 이 바이브레이션 팀이 그래서 김어준 주진우를 유죄 때리고 옷 벗고 나가겠다. 그래서 아니 뭐 유죄는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는데 선고유예 정도 수준인데 내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때려도 무슨 80만 원 또 많은 거예요 그거. 하여튼 그 선거법이 워낙에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하다 보면은 선을 선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어느 정도 규정을 숙지한 사람들도 쑥쑥 넘어가요 선을. 그러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러면 선관위가 현장에서 그냥 봐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바이브레이션 팀이 재판 중에 바이브레이션 팀이 아니라 이제 공판 검사가 물어봤다. 왜 당신은 그 같이 김어준 주진우와 함께 그 차 위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해서 차의 안전성을 담보했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두 노출인데 왜 당신만 이렇게 모가지를 빼꼼하게 내놓았느냐.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이 선거법 위반의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내가 올라가면 차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인지하고 있었어. 김어준을 보내기 위해서. 김어준을 보내기 위한 공작이었어. 자, 이 바이브레이션 팀하고 폼정이 나름대로 이제 지금 거의 서로 세트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집행유예 때리기 좋게 이렇게 판결을 하고 2심 가서 그렇게 실제로 또 집행유예가 되고 바톤 터치. 바톤 터치가. 거죠. 1심에서 길 터지고 2심에서 마무리하고. 명수는 영어로 뭐죠? 네임드인가? 네임드? 명수 영어로 제가 뭐죠? 아까 찾던 1심, 2심 다 영어 이름 붙였으니까 3심 또 대부분 트레머였어요. 트레머. 트레머가 이제 그 말씀하신 진동과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바이브레이션으로 가. 바이브레이션 팀. 목소리가 떨려. 이제 바이브레이션 팀하고 폼정이 이렇게 세트 플레이를 했는데 자, 우리 마스터 명수 마스터 명수가 마스터인가요? 네, 마스터 킴이 이제 3심에서 그릇된 판결, 터무니없는 판결에 그런 일침을 가하고 진정한 법정의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가져보면서 오늘 옥대스로 시작한 뉴스 관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